이번 이 제보 조작 사건을 보는 뭐 어떻게 보면 당 내부의 온도와 지금 이제 밖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되신 김태희 교수의 시각 좀 당 안팎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으네요. 지금 당 안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놓고서는 지금 쌍끌이 특검이라는 그 카드를 들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준용 특혜 의혹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으로 향하는 이 네. 칼날을 조금 피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김태일 교수 말씀 들어보면 특검이라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오히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행위에 대해서 그 제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은 바깥의 시선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아침까지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남부지검이죠.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관심은 이제 당 지도부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인데 일단 어제 이용주 의원이 자체 조사를 이제 사전에 했던 결과를 조금 발표를 했는데 이유미 씨가 자신과 뭐 자녀 그리고 회사명의 휴대전화 세 대를 동원해서 이 증언 자체를 조작을 했고 특히 이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이제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은 뭐 그랬겠느냐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에 계속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용주 의원은 말씀하셨던 대로 선을 그었어요. 네. 내가 알아보니까 이준서 최고위원도 몰란 것 같더라. 예. 그 정황을 모을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판단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검찰에서 이제 이제 조사가 돼 오니까 본인이 이유미 씨를 불러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본인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용주 의원이 이제 피의자 신문하듯이 물어봤겠죠. 본인의 여수 지역구 사무실에서 24일 날 이유미 씨를 만나 모든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일단 연락은 이유미 씨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용주 의원 좀 만납시다 연락을 해와서 24일 날 지난주 아마 토요일이겠네요. 여수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서 들었는데 거기서 모든 사항을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용주 의원이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네. 25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 말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유미 씨가 털어놓은 내용을 숨기고 말 안 하고 혹시 당신 검찰에서 전화 온 거 없어? 이렇게 쭉 찔러갔다는 거죠. 네네. 그랬더니 이준서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유미 씨가 이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 취하가 안 되느냐고 묻긴 했지만 그 외에 특별한 말을 전해들은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시 이준서 씨한테 전 최고위원한테 야 이유미 씨가 어제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다 얘기했다.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이준서 최고위원도 몰랐던 것 같다라는 게 이용주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뭐 김관영 의원을 이제 단장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차피 이제 지금 공은 뭐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유미 씨가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제 허위 자료 작성 지시자로 지목을 이유미 씨가 했었다. 이 씨의 지인의 경우에 이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을 종용하는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았다고 털어놨다고 전했고 또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조작을 지시해서 따랐을 뿐 자신이 스스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이 조작된 자료를 당에 직접 가져다 줬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아직 뭐 확인 안 됐죠. 확인 안 됐고 검찰에서 또 이준서 그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를 했고 또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는데 이유미 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검찰에 출두하기 바로 전에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네. 당 지도부에서 지시해놓고는 꼬리 자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 윗선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당직자들이 고위 당직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또 몰랐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선거에 활용한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거든요. 몰랐더라도.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알아는 이제 이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우미 씨가 뭐 당 지도부에서 지시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좀 뒤돌아보면은 네. 5월 5일 날 이 녹취록 가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그 시점이 그랬군요. 예, 실점 떨어진 상태고 또 특히 그 직전에 5월 1일 날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호화 유학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바로 직전에 호화 유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족 이야기가 확산이 됐죠. 서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 가족 이야기가 네. 확산이 됐고 네. 그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먼저 딸의 어떤 수익 문제 이런 걸 다 공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 딸 거 다 공개했으니까 당신 그 문재인 후보 아들 것도 공개하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그 시점입니다. 아, 네, 네. 그 시점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황상 보면은 어떤 뭐 조직적으로 이 좀 만들어진 그런 흔적은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은 검찰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어디까지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네. 이것은 그 앞으로 뭐 정계 개편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메가특구 파장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샵 1035 고릴라 앱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의견 보내고 계신데요. 박성재님께서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라니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 국회의원들입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셨는데 반면에 또 이런 의견 들어왔습니다. 7536님은 지금 이 사건은 국민의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론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혹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정치가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려와 염려가 커집니다. 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도 계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럴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팩트가 지금 밖에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 나왔던 거예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그 당사자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밖에서 뭐 일종의 밖에 정치적 압박을 위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을 출입하다 보면 사실은 선거 때 이런 각종 의혹들이 많이 나오죠.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 건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보통은 어떤 그 최소한의 증거들이 있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추적을 하다가 내지는 제보도 받고 추적을 하다가 약간의 무리함이 있어서 튀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선 법정으로 가서 선거법 위반이냐 명예훼손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아예 그 카톡의 대화도 조작이 됐고 녹취 파일도 조작이 됐고 네. 그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실은 녹음 자체를 친동생하고 했다는 점도 되게 좀 그렇죠. 충격적인 부분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카톡 그 세 가지도 그러니까 본인 폰, 법인 폰 그리고 동생 폰 네. 이걸 가지고 자녀 폰을 네.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자체로 보면은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거. 물론 내부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를 받은 그 내부 팀에서 그러면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유미 씨가 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니까 그래서 이메일은 줄 수 있다. 그럼 네. 이메일로 확인을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고 이메일 정도는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바로 달려간 건데 네. 이 부분 때문에 당시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메일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잦아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언론도 좀 그 당시에 이메일을 그렇죠.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예.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워낙 지형이 이미 굳어져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기다가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특별히 못 하고 지나갔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이 시간에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당 내부의 검증 기능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지금 뭐 이제 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럼요. 사실 이제 이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다시 이제 언론에 그 음성비도 녹취가 났는데 상당히 좀 조악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이제 네. 본인 여부를 반드시 좀 당이나 뭐 언론이나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 네. 같긴 한데요.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다시 그 보도된 걸 들어봤는데 네.
그때는 몰랐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원고 써놓고 읽는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말을 하는 거랑 원고 써서 읽는 게 틀리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주의 깊게 봤으면 뭔가 이 사당으로 체킹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선 기간에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당은 딱 두 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예. 조직과 경험과 시스템이 완비된 당. 바른정당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만 해도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창당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이랑 박선숙 의원의 어떤 그런 홍보비 문제도 있었잖아요. 물론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당시에 처리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 신생정당이니까 조직이 완비가 안 돼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1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네. 선거운동 단순히 어떤 포지티브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네거티브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의 문제가 저는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고의로 뭐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게이트키핑을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체킹을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네. 이건 국민의당에 져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뭐 상당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이수기 기자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역대 거의 최악의 선거. 왜냐하면 허위 사실 유포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한 증거 조작한 건 없거든요. 한 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 네. 2002년 대선 때 김대엽 씨 병풍 조작 사건. 그런데 당시에 김대엽 씨는 당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외부 인사지. 네. 물론 뭐 당시에 김대엽 씨가 뭐 누구 사주를 받았네 어쩌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당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당원이잖아요. 네. 당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최초의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영입했고 또 이유미 씨도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 이제 국민 멘토단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측근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고 네. 있는데 사실 뭐 안철수 대표의 직접 개입 여부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지금 뭐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이호미 씨가 전부 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을 했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 청년복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맡겼고요. 이호미 씨는 2012년 대선 캠프 진신 캠프에서부터 그 상황실에서 활동을 했고 네. 뭐 이번 대선 때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 그 사제지간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홍보 리베이트 사건이 났을 때 총선 직후에 그때와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스탠스가 비슷해요. 그때도 당시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었고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악성이거든요. 네. 그 막판에 터져 나오는 대선 막바지에 터지는 이가 가장 악성인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안철수 후보 입장 표명은 필요하죠. 조작을 지시해서 따랐을 뿐 자신이 스스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이 조작된 자료를 당에 직접 가져다 줬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는데요. 아직 뭐 확인 안 네. 됐죠. 확인 안 됐고 검찰에서 또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를 했고 또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는데 이유미 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검찰에 출두하기 바로 전에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네. 당 지도부에서 지시해놓고는 꼬리 자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 윗선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네. 다른 당직자들이 고위 당직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또 몰랐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선거에 활용한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거든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아침까지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남부지검이죠.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관심은 이제 당 지도부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인데 일단 어제 이용주 의원이 자체 조사를 이제 사전에 했던 결과를 조금 발표를 했는데 이유미 씨가 자신과 뭐 자녀 그리고 회사명의 휴대전화 세 대를 동원해서 이 증언 자체를 조작을 했고 특히 이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이제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은 뭐 그랬겠느냐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에 계속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용주 의원은 말씀하셨던 대로 선을 그었어요. 네. 내가 알아보니까 이준서 최고위원도 몰란 것 같더라. 예, 예. 그 정황을 모을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검찰에서 이제 이제 조사가 돼 오니까 본인이 이유미 씨를 불러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본인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용주 의원이 이제 네. 피의자 신문하듯이 물어봤겠죠. 본인의 여수 지역구 사무실에서 24일 날 이유미 씨를 만나 모든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일단 연락은 이유미 씨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용주 의원 만납시다 연락을 해와서 네. 24일 날 지난주 아마 토요일이겠네요. 여수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서 들었는데 거기서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용주 의원이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네. 25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 말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유미 씨가 털어놓은 내용을 숨기고 말 안 하고 혹시 당신 검찰에서 전화 온 거 없어? 이렇게 네, 쭉 네. 찔러갔다는 거죠. 네, 네. 그랬더니 이준서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유미 씨가 이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 취하가 안 이번 이 제보 조작 사건을 보는 뭐 어떻게 보면 당 내부의 온도와 지금 이제 밖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되신 김태희 교수의 시각 좀 당 안팎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으네요. 지금 당 안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놓고서는 지금 쌍끌이 특검이라는 그 카드를 들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준용 특혜 의혹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으로 향하는 이 네. 칼날을 조금 피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김태일 교수 말씀 들어보면 특검이라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오히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은 바깥의 시선을 지금 대변하고 되느냐고 묻긴 했지만 그 외에 특별한 말을 전해들은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시 이준서 씨한테 전 최고위원한테 야 이유미 씨가 어제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다 얘기했다.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아. 이걸로 봐서 네. 이준서 최고위원도 몰랐던 것 같다라는 게 이용주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뭐 김관영 의원을 이제 단장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차피 이제 지금 공은 뭐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유미 씨가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제 허위 자료 작성 지시자로 지목을 이유미 씨가 했었다. 이 씨의 지인의 경우에 이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을 종용하는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았다고 털어놨다고 전했고 또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